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제29강 12번 그릇과 연모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깨달을 각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학문의 이치를 자세히 가르쳐서 깨우쳐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깨달을 각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배울학의 밑에 아들자를 생략하고 대신 벌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배울학을 그 밑에 있는 아들자를 생략한 부분 글자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대신에 볼견을 결합하여 깨달을 각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깨달을 각은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실제로 겪어본 결과 깊은 이치를 깨닫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선각자가 있고 숨긴 일이 알려져 이 드러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발각이 있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며 깨닫는 감각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시각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깨달을 각, 드러날 각, 감각각입니다. 다음은 받아들일 납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이 청년이 아가씨에게 선물을 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받아들일 납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실사변의 안내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실사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안내, 속내를 결합하여 받아들일 납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받아들일 납은 혼인 때 신랑 집에서 청실, 홍실과 비단을 예물로 보낸 것을 신부의 집 안에서 받아들이듯이 주는 물건을 받아들인다, 또 드린다는 뜻이며, 보기로 출납이 있고 나라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을 바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납세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받아들일 납, 드릴 납, 바칠 납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깨달을 각은 배울학의 그 글자의 밑부분에 있는 아들자를 생략하고 대신 벌견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배울학, 학문과 기술을 배운 것을 벌견, 실제로 겪어보고 나서 사물의 그 이치나 학문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배울학이 생략한 그 부분 밑부분에 볼견을 결합하여 깨달을 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드러날 각, 그리고 감각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울학을 해서 아들자를 생략한 부분 글자에 볼견을 결합하면 깨달을 각이 됩니다. 다음은 드릴랍입니다. 드릴랍은 실사변에 안내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예전에 신랑집에서 신부집에게 청실, 홍실과 비단을 예물로 보낸 것을 신부 집안에서 곧 안내입니다. 받아들인다는 뜻을 나타내서 받아들일랍, 드릴랍이 되었고, 또 나라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을 바친다는 뜻을 나타내서 바칠랍입니다. 그래서 실사변의 안내를 결합하면 받아들일랍, 또 드릴랍, 그리고 바칠랍이 됩니다. 다음은 거짓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여우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거짓가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사람인 변에 빌릴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인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빌릴가를 결합하여 거짓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빌릴가는 사물이나 연모가 꼭 필요하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어진 마음으로, 그래서 이 어질인의 고자입니다. 어진 마음으로 빌려주고 주고받는다는 뜻을 나타내어 주고받을 표가 변형하였습니다. 이를 빌린다는 뜻이며, 이 빌릴가에와 그 뜻이 흡사하고 부분 글자의 뜻으로 쓰입니다. 이 어질인의 고자는 몸시에 두 일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어질인은 사람인 대신에 뜻이 흡사한 곧 사람 몸의 상용자인 몸시를 써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설문해자에 이 글자가 부분 글자로 어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은 거짓가는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서 쓰듯이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을 꾸며낸다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거짓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가장이 있고, 남에게 빌려서 쓰니 이 임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가칭이 있고, 남의 것을 빌린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가차가 있고, 전제 조건을 빌려서 말하는 것이 가령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가령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거짓가, 임시가, 빌릴가, 가령가입니다. 다음은 결을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책상 앞에 휴가라고 써붙이고 휴가를 떠난 그림이 있습니다.
결을가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해일변에 빌릴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에서도 해일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빌릴가를 결합하여 결을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결을가는 일을 해야 할 날이지만 주인에게 여가를 빌려서 쉬도록 허락받은 동안이 일 결을 또 휴가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휴가가 있고 결을이 있으니 이 한가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한가가 있습니다. 훈과음은 결을가 휴가가 한가할가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거짓가는 사람인 변에 빌릴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몸시의 두 일을 결합한 어지린과 같은 어지린의 고자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주고받을 표입니다. 그래서 빌릴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서 쓰듯이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을 꾸며댄다는 뜻을 나타내서 거짓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쇄하여 임시가 빌릴가 그리고 가령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을가 휴가가입니다. 결을가 휴가가는 해일변에 빌릴가를 결합했습니다. 여기서 해일은 날일의 뜻입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될 날이지만 주인에게 여가를 빌려서 빌릴가입니다. 쉬도록 허락받은 동안이 결을 또는 휴가라는 뜻을 나타내서 날일의 뜻을 나타내는 해일변에 빌릴가를 결합하면 결을가 휴가가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쇄하여 한가할가가 되었습니다. 훈과 음은 결을가 휴가가 그리고 한가할가입니다. 다음은 등불 등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예전에 길거리에 내거는 등불의 그림이 있습니다. 등불 등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불화변에 오를 등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등불의 뜻을 나타내는 불화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오를 등을 결합하여 등불 등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등불 등은 어두운 곳을 밝히려고 등불을 켜서 불빛이 고루 잘 비치도록 높은 곳에 올려놓는다는 뜻을 나타내어 일 등불도 등잔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등하불명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등불 등 등잔 등입니다. 다음은 증거증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근거 있는 말로 증언을 하려고 증언석에서 말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증거증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말씀은 변에 오를 등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말씀은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등불 등의 뜻을 나타내는 오를 등을 결합하여 증거증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증거증은 여러 사람 앞에서 근거 있는 말을 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을 등불이 어둠을 밝히는 것에 비유하여 이를 증거 또 증언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증언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증거증 증언할 증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등불 등은 불화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어둠을 밝히려고 불빛이 골고루 잘 비치도록 높은 곳에 오를 등 올려놓는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등불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화변에 오를 등을 결합하면 등불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등불과 똑같은 등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등불등 등잔 등입니다. 다음은 증거증 증언할 증입니다. 증거증 증언할 증은 말씀은 변에 오를 등을 결합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여러 사람 앞에서 근거 있는 말을 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과 그리고 등불 등의 뜻을 나타내는 오를 등입니다. 등불이 어둠을 밝히는 것에 그 공통점을 나타내어서 증거 또 증언한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변에 등불 등의 뜻을 나타내는 오를 등을 결합하면 증거증 그리고 증언할 증이 됩니다. 훈과 음은 증거증 증언할 증입니다. 다음은 말도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곡식의 분량을 되어서 헤아리는 말의 그림이 있습니다. 말두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곡식의 나달이 말의 그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상형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곡식의 나달을 두 개의 오른점으로 글자의 왼편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곡식을 대는 말의 단면을 열십자 모양으로 결합하여 말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말두는 말로 곡식을 댈 때 곡식의 나달이 말의 단면 곧 말을 세로로 자른 모양인
열십자 모양의 그 말의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요. 1. 말 또는 국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대두가 있고, 말로 곡식의 분량을 헤아린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두량이 있고, 국자처럼 곧 국이처럼 생겼다고 여긴 별자리가 북두칠성이므로 3. 북두칠성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말두, 국이두, 헤아릴두, 북두칠성두입니다. 다음은 더할 익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물을 위해서 동의 안에 붓는 그림이 있습니다. 더할 익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붓는 물의 뜻을 나타내는 물수를 가로로 눕혀서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그릇명을 결합해서 대전과 소전의 글자가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물수가 붓는 물의 뜻을 나타내는 90도 회전한 모양인 누운 모양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그릇명을 결합하여 더할 익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더할 익은 물을 그릇에 부어서 물이 더욱 많아지도록 보탠다는 뜻을 나타내요. 이를 더한다, 또 보탠다는 뜻이며 보기로 익수가 있고, 남이 더하여 보태주니 받는 사람이 이로운 것을 나타내요. 이익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이익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더할 익, 보탤 익, 이익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말두는 두 개의 점은 곡식의 나달들이 이 열십자 모양은 말의 단면을 나타냅니다. 그리 그 단면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어서 말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더하릭입니다. 더하릭은 이 8팔 모양을 두 개 하고 중간에 가로운 이 부분은 물수를 90도 방향으로 회전하여서 눕힌 모양입니다. 그래서 붓는 물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릇명입니다. 그래서 물을 부어서 그릇 안에 넣으니까 많아진다는 뜻을 나타내서 더한다, 또 보탠다는 뜻이 되었고, 남이 더하여 보태어 주니까 이롭다는 뜻을 나타내서 이로울 이익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더할 익, 보탤 익, 그리고 이익입니다. 다음은 두량, 짝량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막대 저울이 있는데 여기에 저울추가 있고, 그리고 막대에는 눈금이 그려져 있고 물건을 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무게와 이 저울추가 균형을 이루게 하여서 거기에 이 저울추가 가리키는 눈금을 읽어서 무게를 재는 저울입니다. 두량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저울추와 물건의 무게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상행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수평을 이룬 저울대의 뜻을 나타내는 한이를 그 위에 가로긋고, 그 밑에 저울추와 무게를 측정하려는 물건을 상행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두량, 짝량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두량은 또 무게 단위 량은 무게를 저울로 헤아리는 저울대가 수평이 되어 저울추와 물건의 무게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상행한 글자로, 저울추와 물건이 일, 둘 또는 짝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양자가 있고, 저울로 재는 이 무게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이양이 있고, 그래서 무게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양으로 읽습니다. 한 양은 10톤이고 지금의 무게로는 37.5g에 해당됩니다. 물건의 무게를 따라서 물건 값을 계산하였으므로 엽전의 단위로 써서 3. 돈의 단위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15냥이 있고, 한 냥은 10돈이고 한 냥은 100푼입니다. 훈과 음은 두량, 짝량, 무게량, 돈의 단위 량입니다. 그래서 무게와 돈의 단위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량으로 쓰고 읽습니다. 다음은 가득 찰 만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가득 찰 만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에 짝량, 두량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물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많다는 뜻을 나타내는 스물잎과 그리고 그 밑에 저울대의 상형자인 무게량을 결합하여 가득 찰 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가득 찰 만은 그릇에 물을 많이 부어 넣어서 저울로 무게를 측정할 때 저울대가 수평이 되듯이 아가리에 가득 차 오르니 이를 가득 찬다는 뜻이며 보기로 만원이 있고, 물건이 가득 차니 이 풍족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만족이 있고, 지명으로 쓰여
만주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만주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가득 찰만, 풍족할만, 만주만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두량, 짱량은 이 가로 그은 부분은 막대 저울이 수평을 이룬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그 막대 저울의 저울추와 그 측정하려는 무게가 균형을 이룬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울추와 물건을 다는 그 물건의 무게가 짝을 이룬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두량, 짝량이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무게량, 돈의 단위 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득 찰만입니다. 가득 찰만은 물수의 스물잎과 그리고 무게량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물수, 물을 스물잎, 많이 저울대와 저울추가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그릇에 부어 넣으니까 가득 차 오른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그 수평면을 이룬 물을 나타내어서 가득 찬다는 뜻이 되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풍족할 만, 그리고 지명으로서 해서 만주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수변에 많다는 뜻을 나타내는 스물잎과 그리고 무게량의 뜻을 나타내는 저울대를 상행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면 가득 찰만, 또 찰만이 되고 풍족할 만, 만주만이